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맛보았다. 부모님의 손에 쥐어진 은행 통장, 그 안에 새겨진 내 이름 아래 5억 원의 빚, 그 모든 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를 절도범으로 지목했다. 이 새끼가 훔쳤어. 아버지의 고함이 집 안을 울리며 나는 경찰의 차가운 손에 끌려나갔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18살, 아직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던 나는 그날 처음으로 증오를 느꼈다. 부모님의 눈빛은 차갑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증오는 10년 후 그들의 목숨을 노릴 칼이 되었다. 경찰서의 형광등이 내 얼굴을 비추는 그 순간 나는 아직도 그 냄새를 잊지 못한다. 습기 찬 콘크리트 바닥과 담배 연기, 그리고 절망에 젖은 다른 사람들의 한숨. 나는 의자에 앉아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내려다보았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이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부모님의 배신이었다. 왜 나를?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름, 경찰의 목소리가 무미건조하게 떨어졌다. 김민준, 나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목이 타들어갈 듯 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그걸 막았다. 18살 소년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채로 빌어먹을 처지라니. 웃기지도 않았다. 조사는 길고 고통스러웠다. 너희 집에서 돈이 사라졌다고? 부모님이 내가 훔쳤다고 신고했어. 경찰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증거. 없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증언은 무기였다. 아버지의 서명, 어머니의 진술서. 그들의 글씨체가 내 눈에 박혔다. 배신의 증표. 그날 밤 나는 홀로 감방에 갇혔다. 벽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멀리 보였다. 번쩍이는 빌딩들, 그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수백만의 사람들. 나는 그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찌꺼기였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아빠. 왜? 그 물음은 메아리 쳤지만 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왔다. 공공 변호사, 피곤한 얼굴의 중년 남자. 민준아, 상황이 안 좋아. 부모님이 내 과거를 다 털어놨어. 학교에서 물건 훔친 적 있다며? 그게 증거로 쓰일 거야. 나는 멍하니 그를 보았다. 과거. 그건 오해였다. 중학교 때 친구가 장난으로 내 가방에 넣어놓은 거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기억했다. 왜 지금? 왜 나를? 재판은 순식간에 끝났다. 증인 없음, 증거 없음, 하지만 가족의 증언은 법정에서 무게를 가졌다. 판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피고인 김민준, 절도죄로 2년 징역을 선고한다.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2년, 18살의 2년은 평생이었다. 교도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문을 두드렸다. 거짓말이야. 엄마, 아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그림자였다. 교도소 생활은 지옥이었다. 처음 며칠은 울음으로 보냈다. 동갑내기 수감자들,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 가족한테 배신당한 새끼? 그게 제일 아프지. 그 말에 나는 이를 갈았다. 아프다. 아주.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밤마다 나는 그날을 되새겼다. 부모님의 집, 그 안의 비밀. 왜 돈이 사라졌을까? 왜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을까? 첫 번째 편지가 왔다. 어머니의 글씨.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집안이 무너질 뻔했어. 미안해.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 잘못.
당신들이야, 속으로 외쳤다. 그날부터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법률서, 심리학 책, 교도소 도서관은 내 유일한 친구였다. 지식은 무기였다. 복수는 계획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 집에 오면 용서할게. 하지만 내가 변해야 해. 변하라니. 그들은 나를 망가뜨린 장본인인데.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 좋아, 아빠. 내가 변할게. 출소 날이 다가왔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18살 소녀는 사라지고 20살 청년이 서 있었다. 근육이 붙었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문이 열리자 나는 세상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 세상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아버지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그 미소 뒤에 숨긴 증오는 그들이 알지 못할 터였다. 그날 밤 나는 몰래 집 안을 뒤졌다. 부모님의 방 서랍 속 오래된 통장. 거기 있었다. 은행 기록. 5억 원의 흔적. 하지만 그 돈은 내 대학 등록금으로 쓰인 게 아니었다. 카지노, 주식, 도박. 아버지의 중독. 어머니의 공모. 그들은 빚을 피하기 위해 나를 팔아넘겼다. 증거를 쥔 손이 떨렸다. 복수. 이제 시작이다. 집으로 돌아온 첫 주, 나는 완벽한 아들을 연기했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드리고 저녁엔 식탁에 앉아 웃었다. 아빠, 요즘 사업은 어때요?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불편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저냥. 내가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야. 건강? 그들은 내 영혼을 죽였는데.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출소 후 나는 작은 직장을 구했다. 카페 알바. 그곳에서 만난 형, 재훈이었다. 그는 전직 사기꾼 출신, 이제는 컨설턴트. 민준아,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내 부모처럼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스승이 되었다. 복수.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돈으로, 감정으로. 첫 번째 타격은 돈이었다. 나는 은행 기록을 복사해 변호사에게 가져갔다. 이건 명예훼손과 허위신고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는 있지만 가족하니라 쉽지 않다. 그 말에 나는 이를 갈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직장에서 번 돈으로 소송을 걸었다. 부모님을 상대로. 재판날, 법정은 조용했다.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창백했다. 민준아,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내 부모야. 어머니의 외침이 법정을 울렸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부모. 당신들은 나를 감옥에 넣었어요. 그게 부모예요.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피고 측에 1억 원 배상 명령? 1억, 그건 시작. 하지만 그들의 눈빛, 그 공포가 진짜 보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분위기는 변했다. 아버지는 나를 피했고 어머니는 조용히 울었다. 나는 그 울음을 즐겼다. 엄마, 왜 그래요? 제가 잘못했나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미안해. 그 단어가 이제는 독이었다. 다음 단계는 심리적 압박. 나는 재훈의 조언대로 부모님의 비밀을 파헤쳤다. 아버지의 도박 기록, 어머니의 불륜 소문. 작은 마을, 아니 서울 외곽의 우리 동네는 소문이 빠르다.
나는 익명으로 그 소문을 퍼뜨렸다. 동네 카페, 마트, 심지어 교회. 김씨 집 아저씨 도박으로 비쳤대. 부인도 바람 피웠대. 소문은 불길처럼 퍼졌다. 아버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회사 이미지가 어머니는 친구들을 잃었다. 민준아, 내가 한 거지.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무슨 소리예요? 소문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밤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쳤다. 이 새끼. 내가 다 꾸민 거야.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요. 아빠처럼 그 말에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뺨이 부어올랐다. 이게 내 복수냐? 아니요. 이건 정의예요. 그 주말 나는 집을 나왔다. 작은 원룸으로. 이제 독립할게요. 부모님은 안도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안도의 뒤에 숨긴 공포를 나는 알았다. 나는 그 공포를 키우기로 했다. 다음 타겟, 가족의 명예. 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익명 게시판. 가족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세부 사항은 숨겼지만 힌트는 충분했다. 부모가 아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감옥 보냄. 이유. 자신의 도박빚 피하기 이 댓글들이 쏟아졌다. 개새끼들. 복수해. 그 글은 바이럴 됐다. 언론이 냄새를 맡았다. 작은 기사 하나. 가족 내 절도 신고 논란.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제발. 그만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제발. 그 단어는 내 감옥 시절 매일 밤 울던 나에게 없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직장을 옮겼다. 법률 사무소 보조. 그곳에서 배운 건 법은 약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 하지만 나는 약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나는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의 재산, 그 남은 걸 노렸다. 상속. 아니, 그 전에 빼앗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다. 민준아, 화해하자. 내 어머니가 아파. 나는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늙어 보였다. 아프다고. 그럼 병원 보내요.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용서해. 그 순간 내 가슴이 저렸다. 용서. 하지만 증오가 더 컸다. 늦었어요.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단계는 더 잔인했다. 원룸의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그 도시에서 나는 이제 사냥꾼이었다. 부모님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해고 후 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식을 동네에서 들었다. 김씨 집 완전 엉망이래. 하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았다. 복수는 철저해야 했다. 나는 재훈 형에게 조언을 구했다. 다음은 재정 파탄이야. 그들의 빚을 키워. 그는 웃었다. 어떻게? 대출. 가짜 투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위험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가짜 투자 회사를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작은 웹사이트. 고수익 주식펀드. 부모님의 약점을 알았기에 아버지의 도박 본능을 자극했다. 익명 이메일로 연락. 김영호 씨, 특별 제안. 한 번에 2배. 그는 물었다. 민준이, 나는 부정했다. 아니, 우연입니다. 그는 넘어왔다. 처음 1,000만 원 이익 봤어요. 다음 5천만. 빚을 갚기 위해. 하지만 그 펀드는 사기였다. 내 돈은 아니지만 재훈의 네트워크로 운영됐다. 돈은 사라졌다.
아버지의 통장은 텅 비었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도와줘. 투자했는데 다 날아갔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빠, 도박은 안 돼요. 기억하세요. 그는 울었다. 내가 한 거지.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나는 병실을 찾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엄마, 괜찮아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민준아,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는 속삭였다. 당신들이 시작했어요. 5억 원, 그 빚 나를 감옥에 넣어 피한 거.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모든 건 드러나요. 나는 병실을 나왔다. 가슴이 무거웠다. 그녀의 고통은 내 고통의 그림자였다. 이제 고조. 나는 법률 지식을 이용해 소송을 걸었다. 상속 포기. 아니, 재산 분할. 부모님의 재산 일부를 돌려받아요. 감옥 비용으로. 변호사는 놀랐다. 가족 간에. 법은 공평해요. 재판에서 아버지는 반박했다. 이건 복수야. 판사는 중립. 증거 기반으로 결정. 결과 2억 원 그들의 집이 팔렸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 동네 사람들은 피했다. 저 집 이상의 소문은 이제 사실이 되었다. 나는 그 돈으로 대학에 갔다. 법학과. 낮에는 공부, 밤에는 계획. 부모님의 삶을 파괴하는 건 중독이었다. 하지만 균열이 생겼다. 친구 하나, 수진. 그녀는 내 비밀을 눈치챘다. 민준 오빠, 왜 그렇게 차가워?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웃었다. 과거일 뿐. 하지만 그녀의 따뜻함이 나를 흔들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아. 오히려 더 아파. 그녀의 말,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밤에 꿈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어깨에 엎인 나, 어머니의 노래? 그 추억이 칼날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살 시도. 약을 먹고 병원. 나는 달려갔다. 아빠, 그의 창백한 얼굴. 민준아. 죽고 싶었어. 내가 우리를 죽였어. 나는 무너졌다. 처음으로. 미안. 하지만 당신들이 그는 웃었다. 그래, 우리 잘못. 하지만 내가 괴물이 됐어.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를 바꿨다. 괴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가 퇴원 후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민준아, 용서해. 우리는 잘못했어. 하지만 제발, 그만. 나는 그 편지를 불태웠다. 용서. 불가능. 다음 타겟, 그들의 관계. 나는 어머니의 불륜 상대를 찾았다. 옛 연인, 이제 성공한 사업가. 익명으로 사진을 보냈다. 아버지에게. 당신 아내의 비밀. 집안은 폭발했다. 싸움, 비명, 이혼 소송. 이제 그들은 서로를 증오했다. 내 복수는 완벽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대학 2학년, 나는 이제 완벽한 학생이었다. 성적 우수, 클럽 활동, 심지어 교수 추천서까지.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부모님의 삶은 파괴적이었다. 이혼 후 아버지는 술에 빠졌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그 소식을 신문에서 봤다. 가족 붕괴, 아들의 복수, 익명기사, 누군가 흘린 소문. 수지는 나를 압박했다. 오빠, 그 사람들. 내 부모잖아.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카페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다. 사랑 때문에. 아니, 증오 때문에.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녀는 손을 잡았다. 증오가 너를 삼킬 거야. 의 그 손길이 따뜻했다. 처음으로 나는 흔들렸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최종 단계. 법적 파멸. 나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며 부모님의 과거 범죄를 파헤쳤다. 아버지의 도박은 단순 중독이 아니었다. 불법 사설 토토. 증거, 옛거래 내역. 어머니의 공모, 돈 세탁. 나는 검찰에 익명 제보. 조사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체포됐다. 민준아. 내가. TV 뉴스에서 그의 얼굴. 나는 리모컨을 껐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소리쳤다. 왜 우리를 간호사가 전화로 말했다. 엄마가 당신 탓이라고 해요. 그날 밤 나는 원룸에서 울었다. 수진의 말이 떠올랐다. 삼킬 거야. 맞다. 하지만 후퇴는 없었다. 재훈 형이 전화했다. 잘했어. 이제 끝내 끝. 아니, 시작. 아버지의 재판.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피고와의 관계. 아들,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피고가 저를 절도범으로 몰았어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의 눈, 절망. 판결, 5년 징역. 어머니는 출소 후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이제 만족해. 그녀의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직 그녀는 무릎 꿇었다. 죽여. 제발, 우리 끝내줘. 나는 웃었다. 죽음. 그건 너무 쉽죠. 살아서 고통받아요. 그 후 나는 수진과 가까워졌다. 그녀는 내 상처를 어루만졌다. 오빠, 용서해. 자신을 위해. 하지만 증오의 뿌리는 깊었다. 꿈에서 나는 18살 소년으로 돌아갔다. 감옥 벽, 부모님의 배신. 깨우면 눈물이 흘렀다. 대학 졸업, 나는 검사로 임용됐다. 권력. 이제 진짜 복수. 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봤다. 조현병 초기. 나는 치료를 막았다. 비용 문제로 그녀의 편지가 왔다. 민준아. 도와줘. 나는 버렸다. 아버지의 감옥 생활. 나는 면회 갔다. 아빠, 후회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너도 후회할 거야. 의 그 말에 나는 떠났다. 후회. 절대. 하지만 수진의 임신. 그녀가 말했다. 우리 아이, 복수의 그늘 아래서 자라게 할 거야. 나는 멈췄다. 아이, 새로운 삶, 복수는 끝나야 했다. 아니, 끝낼 수 있었다. 검사 생활 3년 차, 나는 서울지검의 별이 됐다. 사건 해결률 최고, 상사들의 칭찬. 하지만 그 빛 뒤의 어둠. 부모님의 소식은 끊겼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병들었고 어머니는 거리로 나왔다. 노숙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과 나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그녀의 미소가 내 구원이었다. 민준아, 이제 새로 시작해. 아이가 태어났다. 민호. 그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쥘 때 증오가 녹는 듯 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아빠, 왜? 민호의 얼굴이 부모님으로 변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사망 소식. 감옥 내 자살. 편지 하나. 민준아, 미안. 내가 이겼어. 하지만 너도 졌어. 삶을 잃었으니까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무너졌다. 이겼다. 삶을 잃었다. 맞다. 나는 괴물이 됐다. 어머니를 찾았다. 한강공원 벤치, 그녀는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다. 엄마의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민준,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집으로 가요. 그녀는 울었다. 왜 이제 와? 집으로 데려왔다. 수진이 간호했다. 용서할 수 있어. 그녀의 물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할게요.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대화할 때마다 과거가 떠올랐다. 왜 그랬어요? 빚, 집안 지키려 했어. 그녀의 눈물. 하지만 너를 잃었어? 치료 시작. 심리상담. 의사가 말했다. 트라우마는 복수로 끝나지 않아. 치유해야 해. 나는 세션을 받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압박. 성공 강요. 도박은 그 결과. 이해. 하지만 용서. 민호가 자랐다. 5살 아빠, 할머니 왜 슬퍼? 나는 웃었다. 할머니 아파. 이제 나아질 거야. 어머니는 민호를 보며 웃었다. 민준아, 고마워. 그 미소가 내 상처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재훈 형의 전화. 민준아, 옛날 일, 누가 물어? 옛사기 네트워크. 경찰 조사, 나는 증언 거부. 하지만 그들은 나를 의심했다. 김 검사, 과거 연루, 스트레스. 수진이 말했다. 도망쳐. 우리 위해. 나는 사표 냈다. 가족과 함께 시골로. 작은 집 어머니와 함께. 그녀는 요리를 했다. 민준아, 미안, 매일 그 말. 나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길었다. 밤에 나는 창밖을 보았다. 끝났어. 스스로 물었다. 아니. 하지만 이제 치유의 길. 시골 생활 2년, 삶은 평화로웠다. 민호의 웃음소리, 수진의 포옹, 어머니의 이야기. 그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내 아빠, 도박 시작한 건 내 탓이야. 바람 피운 나 때문. 그녀의 고백. 나는 안았다. 지났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어느 비오는 밤, 어머니가 쓰러졌다. 암, 말기. 민준아, 후회 없어. 내가 용서해줘서 병원 침대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자유야.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나는 무덤 앞에 섰다. 엄마, 아빠. 미안. 그리고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끝났다. 남은 건 텅 빈 가슴. 수진과 민호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나는 변호사 개업. 피해자 돕기. 과거에 내가 돕는 법. 재훈 형은 잡혔다. 나는 증언했다. 그의 잘못 정의. 민호가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없어? 나는 말했다. 먼 곳 갔어. 하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야. 그는 웃었다. 이제 나는 자유다. 증오의 사슬이 풀렸다. 삶은 후회로 가득하지만 사랑으로 채운다. 그날 밤 18살의 나는 사라졌다. 대신 치유된 남자가 서 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보니 그 밤이 떠올라. 부모님의 배신. 그 시작. 그리고 끝. 복수는 달콤한 독. 나는 그걸 마시고 살아남았다.